드디어 해외 축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월요일인데 뭔가 월요일 같지가 않네요. 새벽에 축구 보고 이러니까. 주말에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쭉 연장선상에 있는 예. 느낌? 네, 그리고 아직 1라운드가 안 끝났어요. 네, 맨유와 울버햄튼 경기 남아있는데 입중계 다가오는 하시고, 새벽에 하죠. 네, 입중계 하시고 정식 중계도 하고 예. 하기 때문에 정말 주말과 평일에 구분이 별로 안 간다. 광복절인데도 일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안 끝난 게 또 있습니다. 이적 아직 한 2주 넘게 남았네.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이제 8월 14일이니까 2주하고도 한 3일 남았어요. 네, 이 정도면 많이 남았어요. 뭐 여전히 타겟도 더 영입 작업에 뛰어들 수 있고 정리도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시간이죠. 아, 진짜 뭐 이적 시장에서 뭐 이적이 완료되고 거의 막 합의가 된 선수를 제외하고는 가장 뜨거운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이세도 지금 뭐 첼시랑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로마노도 떴고 예. 계약 기간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전체적인 거의 거피셜에 가까운 맞아요.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카이세도가 첼시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제가 또 지난 영상 때 리버풀 유력하다 이렇게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1시간인가 2시간 뒤에 바로 이 여론이 바뀌었거든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첼시에 대해서는 사실 카이세도가 일찍이 첼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카이세도에게 공을 들였고 참 이 런던이 주는 메리트가 진짜 큰가 봐 선수들한테. 그것도 크죠. 예. 근데 저 같아도 만약에 예. 저한테 어떤 생활권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수도권을 좀 고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당연히 무시 못할 지역상의 메리트이기 때문에 카이세도가 첼시 이적을 선호하는 거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첼시가 오랫동안 관심을 좀 주었고 런던이라는 메리트도 크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라비아까지 첼시가 품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리버풀은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첼시도 지금 삼선 미드필더에 이렇게까지 달려드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새벽에 경기가 있었는데 와 엔소 페르난데스 너무 잘한다. 근데 갤러거는 너무 아쉬운데? 야 엔소 페르난데스 파트너 우리가 프리시즌 때도 얘기했지만 있어야 되겠다라는 시점에 또 카이세도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첼시 중원 저는 괜찮아진다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엔소를 진짜 어제 너무 효과적으로 잘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엔소를 옆에서 수비적으로 쓸어 담아주면서 확실하게 조력을 해줄 선수가 있다면 그러면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카이세도면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금액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아요. 와 좀 비싸긴 하다. 그렇긴 한데 저는 필요한 영입이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저도 물론 이제 뭐 이적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모든 이적 시장의 모든 대상들이 지금 전부 다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정말 필요한 선수라면 투자할 만하다. 근데 카이세도에 이어서 라비아까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첼시의 삼선 뎁스를 봤을 때 엔소, 카이세도, 라비아, 산투스, 갤러거 이렇게 1군급의 선수는 일단 5명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 5명 중에 2명은 항상 일정하게 선발 라인업에 좀 두 자리를 차지할 텐데 엔소, 카이세도가 주전이 되겠고 라비아, 산투스는 좀 두고두고 성장을 해야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바로 주전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준주전 정도의 성장을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그런 어떤 입지를 주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엔소, 카이세도, 라비아, 산투스 조합은 삼선에서 정말 첼시가 한 시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중원 뎁스를 자랑하는 완성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첼시가 라비아를 품는 것도 이해가 된다. 갤러거 선수는 아마 2, 3선을 오가는 멀티 백업으로 남거나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팀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선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은 지금 3선 보강이 결국 이제 안 됐다고 봐야죠. 그럼요. 빠진 선수들만 많았던 거고. 안 됐고 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의외였던 거는 저는 진짜 할 생각이 있어도 라비아에게만 집중을 할 줄 알았는데 카이세도에게 일단 방향을 바로 튼 것도 되게 의외였고 그래서 사실 예상 바뀌어서 제가 되게 놀라기도 했었어요. 물론 근데 예전에 형철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리버풀 이적 시장은 뭔가 뉴스 나오는 거 이런 거 말고 갑자기 깜짝으로 데려오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기대할 만하다고 했죠. 하지만 역시 뭐 아니었어. 결국은 분위기는 바뀌게 됐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돈이 있더라고요. 카이세도에게 그 정도 이제 생각을 진지하게 했다는 거 보면 돈은 있는 건데 리버풀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좀 일찍이 삼선 보강에 뛰어들었으면 어땠을까? 파비뉴가 나가서 데려오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파비뉴가 나가서 데려오려는 것 같은 모양새긴 한데 그러니까 더 급해진 거라고 봐. 전 개인적으로 파비뉴가 남았어도 삼선을 데려왔어야 했다고 봐요. 특히 라비아는 그러면 더 일찍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놓치기 직전의 상황이 좀 된 것 같고 리버풀 입장에서는 뺏겨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봐요. 아무리 좀 시즌을 돌아봐도 삼선은 이렇게 늦게 영입에 뛰어들 포지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있는데도 좀 더 일찍이 작업에 정성을 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보드 진행에 좀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삼선에 누가 와도
클롭 전술에서는 아마 과부하가 많이 걸릴 거예요. 어제도 보셨다시피 후반전 리버풀이 많이 이겼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전술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다가있는 위로 좀 쏠려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서 공수 밸런스가 어긋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삼선의 양지재 선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전술적인 문제도 꽤 크다고 봅니다. 지금 클롭과 코칭 스태프에 대한 전술의 의구심은 이미 한 시즌을 넘어서 지난 시즌을 넘어서 이번 시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술이라면 정말 양질의 삼선이 와야 되는데 카이스로가 지금 이제 무위인 상황에서 무위에 그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와도 과연 여기서 잘 뛸 수 있을까? 사실 약간 의구심이 남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도 데려와야 됩니다. 누구라도 데려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누구를 데려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라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크루투아 골키퍼 이제 부상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골키퍼가 좀 급해진 상황에서 케파와 링크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첼시의 케파 좋았다 나빴다 이 두 가지 물음으로 저는 물어보면 전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 좁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좁부다요? 네.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저는 뭐 선방이랑 이런 거 보면 괜찮아. 근데 이제 특히 막 코너킥이나 크로스 상황에서 공중볼 막 이런 것들이 그게 안정감을 팬들한테 참 안 줘. 어제 산체스가 뛰는 걸 보면서 와 세트피스 때 공중볼을 저렇게 처리할 수도 있구나. 산체스는 또 키가 크잖아. 그 생각을 아마 첼시 팬분들이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선수는 또 팬들은 그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고정 지출 금액, 고주급. 케파 되게 고주급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케파가 잘할 땐 잘하더라도 보면 볼수록 이게 주급이 아까워. 어느 날부터는 이제 케파 되게 잘생겼잖아요. 잘생겼는데 아마 얼굴보다 돈이 먼저 보였을 거예요, 팬들한테는. 주급이 계속 나가는데 어쩌냐. 그런 거에 대한 고주급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팔이 짧다 보니까 구석으로 나오는 슈팅에 대해서 늘 취약한 면모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케파는 사실 이미 산체스가 보강되기 전에도 누구라도 이제 첼시가 골키퍼를 새로 데려와서 케파는 정리하는 수순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팬분들도 적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파가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곧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뭐 한 하루 정도 뭐 하루도 안 남았다 발표에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제 명단 제의가 됐죠. 그것만 보더라도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쿠르투아의 장기 부상에 대한 대비로 케파 골키퍼를 올 시즌 주전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케파가 좀 나가고 싶다고 본인이 어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데 첼시에서는 아마 산체스가 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곧 있으면 유로가 있는데 스페인 대표팀 골키퍼 경쟁도 되게 무한 경쟁이잖아요. 본인도 계속 주전으로 뛰고 이 감독 코칭 스태프의 눈에 들어야 유로에서도 본선으로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확실히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을 원했는데 일단 라리가에서도 굉장한 규모의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레알인데 그래. 또 하나는 그 팀에서 바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보기에도 레알 마드리드 이번에는 정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면 단순 임대 제의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임대 제의는 지금 첼시로 승낙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팬분들은 좀 아쉽게 느끼시겠지만 첼시 팬분들이 아쉽게 느끼시겠지만 완전 영입 조항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합니다.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 그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쿠르투아가 뭐 장기 부상으로 빠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쿠르투아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아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임대로 비용을 좀 덜 들이는 방식으로 임대를 통해서 쿠르투아의 장기 부상을 대비할 수 있는 스페인 자원을 품었다는 점에서 좀 메리트가 있고 첼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완전 이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팀에서 본인이 뭔가 마음을 쓰기보다 집중을 하기보다는 다른 팀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선수를 일단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 팀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좀 일조했다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임대로 일단 나갔다는 점에서 첼시에게도 의의가 있는 딜이 아닌가 그렇게 레알이 케파를 품었다는 소식은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번 이적 시장 다루면서 한국인 선수 말고는 첼시 선수도 진짜 많이 다루는 것 같아. 참 뭐 여전히 정리한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뭐 정리 잘하고 데려오는 것도 올 시즌 첼시 잘하는 것 같은데 자 그것도 저는 되게 된 이유가 사우디 리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사우디 덕분에 첼시도 뭐 쿨리발리를 포함해서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네이마르가 이강인 선수랑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한국 와서도 막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고 이랬는데 아릴랄이랑 지금 계약설 막 그 연봉 규모가 엄청나더만요. 근데 놀랍게도 파리도 이제 네이마르를 잡으려는 의지보다는 좀 내보내려는 분위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음바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바페 막 이거 맞고 들어오던데. 인디언 밥 받고 키즈쇼 꼴찌 벌칙이잖아요. 음바페 키즈쇼 좀 잘 풀지. 어쨌든 이게 시기가 참 그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네이마르와 음바페 네이마르가 떠나고 음바페가 자유한다는 소식은 따로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좀 묶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어쨌든 파리 내에서 이슈기도 하고 타이밍상 두 선수의 그 엇갈리는 어떤 시나리오도 좀 다룰 만한 필요가 있거든요. 아니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음바페가 이제 네이마르가 없으니까 정말 막 네이마르 싫어했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근데 정말 확실하게 들려왔던 얘기는 시즌 중에 가이테 감독이 그 얘기 했었죠. 네이마르랑 음바페 약간 다툼이 있어서 실제로 화해시켰다 이런 얘기 이제 시즌 중에 이미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리고 지난 시즌이었나 막 음바페가 패스 안 줘가지고 네. 서 있는 장면도 막 있고 이랬었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 그 감독의 입에서도 뭔가 화해를 시켰다 분위기 중재를 했다 이 분위기가 얘기가 묘한 네, 건 사실이다. 나온 거 봐서는 다툼이 있었던 거는 분명 사실인 예. 것 같다. 여기까지는 진짜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죠. 뭐 아무래도 이제 네이마르가 좀 브라질 선수들의 특유의 어떤 자유분방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바페는 생각보다 축구에는 빡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은근히 뭔가 지킬 건 지키고 뭔가 좀 정리되어 있는 분위기를 저는 음바페가 원한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 둘 간의 관계가 안 좋다. 음바페는 그래서 파리의 미래를 봤을 때 네이마르와 같이 뛰는 것이 좀 좋지 않아 한다. 긍정적이지 않아 한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여러 차례 프랑스 쪽 매체에서는 보도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사이가 좀 안 좋은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타이밍에 음바페는 지금 재계약을 거부하고 원래는 나 재계약 안 하고 1년 파리에서 뛰고 내년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파리는 야 음바페 왜 재계약 안 하냐 너 재계약 안 하면 너 우리 팀 못 들어와 라고 해서 음바페를 1년 동안 1군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했었죠. 아니 음바페 약간 오버헤드킥 훈련 할 뻔했잖아요. 이번에서 아니면 골키퍼 훈련이나. 저는 이럴 때 그냥 골키퍼 훈련 시킵니다.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네이마르가 아릴랄과 2년 계약이 임박해졌습니다. 아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우디 리그 스포티비에서 중계하긴 하잖아요. 하죠. 네. 아마 오늘 이제 우리 맨유 울버햄튼 네. 맨유 울버햄튼 경기 프리미어리그 중계할 때 그 전후로 사우디 경기가 리그가 있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 저는 중계 이번에 안 들어가지만 다른 네. 분이 들어가시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게 시간대도 언제인지 좀 헷갈려 하잖아. 뭐 사우디 리그에 엄청난 스타들이 이제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해외 축구하면은 중심은 유럽인데 네. 네이마르라는 슈퍼스타 중에서 슈퍼스타가 갑자기 유럽이 아닌 사우디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팬 입장에서는 왜 가나 싶긴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아마 굉장히 좋은 제의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게다가 레키프에서는 이제 계약이 끝나면 네이마르는 다시 유럽에 복귀할 것이다. 유럽 복귀 타진서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구단은 네이마르 이탈에 굉장히 여유있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네이마르를 둘러싼 어떤 분위기는 파리에서도 사실 그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네이마르가 실제로 부상 복귀한 다음에 좀 체중이 되게 불어서 온 모습. 예. 이미 뭐 파리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상 복귀했는데 좀 몸이 많이 이렇게 불어서 와서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약간 이런 게 좀 염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사생활 이슈도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은 연봉, 좀 많은 나이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구단이 보기에는 아마 네이마르 좀 애증의 존재다. 좀 뭔가 아쉬운 존재다. 이렇게 좀 여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은 네이마르 이탈에 굉장히 여유있는 입장이었다고 하고요. 한때 바르셀로나 복귀설도 있었는데 결국은 아릴랄의 제의와 함께 지금 사우디에 굉장히 근접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이마르는 지금 사우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다고. 근데 음바페도 잠깐 이제 1군에서 멀어졌었는데 음바페를 다시 와서 이제 훈련 복귀했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재계약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훈련 복귀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파리가 원래 음바페가 재계약 제안을 자꾸 거부하니까 1년 연장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파리가 너 그럴 거면은 당장 이번 여름에 나가라. 너 FA 이적은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여름에 나가거나 아니면 1년 자유할 거면 1군에는 합류하지 않은 채로 너 복귀시키지 않을 테니까 그냥 너 알아서 자유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파리가 고자세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고 리그왕 득점왕을 뭐 5연속이었네 이렇게 쭉 하는 선수인데도 이 젊은 선수에게 1년 아예 시즌을 버리라고?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재계약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그냥 파리 입장에서도 재계약? 오케이. 그럼 되지. 아니 이적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훈련 복귀 해주세요.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음바페 없으면 경기가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첫 경기 보면서 진짜 많이 너무 답답하던데. 걱정되던데. 예, 맞아요. 그런 것들 바이르면에는 그래도 기회라도 만들었지. 파리는 좀 그랬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음바페가 복귀하는 데 있어서의 절대적인 배경은 역시 재계약을 음바페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음바페가 나중에 팀을 나가더라도 혹시 특히 레알 마드리드를 가더라도 연장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적료 받을 수 있어요. 파리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적료 받고 음바페 팔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 승낙만 해주면 충분히 파리는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아마 재계약 승낙을 하면 파리 현지 팬들의 다수 이제 음바페에 대해서 실망했던 민심도 대부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은바페 선수가 파리를 그래도 파리 구단이 원하는 재계약 그림을 받아준다는 게 되고, 그리고 또 은바페 선수가 파리에 복귀하게 되면 이 선수는 그래도 축구에 꽤 집중을 하고 예. 본인이 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파리에서의 퍼포먼스를 다시 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지 팬들의 민심도 파리의 재계약 제안을 은바페가 받는 순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래서 막 길게 한다는 거예요. 네. 4년 5년 막 파리 생제르맹이랑 거의 이제 뭐 전성기를 다 보낸다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역시 은바페가 좀 팀을 떠나려고 하는 예. 의지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계약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막 짧게? 예, 근데 대신에 파리에게 이적 수익을 안길 수 있는 정도의 계약 기간은 아마 은바페도 합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1년 연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레알 마드리드를 가더라도 이적료 수익을 레알에게 안길 수 있기 때문에. 파리에게? 예, 파리에게 안길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노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계약 조건에 대해서 바이아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프랑스는 법률상 선수 계약에 바이아웃을 넣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리강은 바이아웃 없는 거로 알거든요, 저도. 그건 있죠. 예. 적지 않더라도 구두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원래 구두 계약 믿으면 안 되는데. 믿으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이번만큼은 뭔가 강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뭔가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 은바페 입장에서는 만약에 파리가 이걸 나중에 지켜주지 않았을 때 뭔가 흔들 수 있는 뭔가 항의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계약 조항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도 로마노가 바이아웃 얘기한 부분은 아마 그 맥락일 것 같아요. 적는 바이아웃보다는 구두상의 바이아웃. 그리고 뭔가 은바페 입장에서는 뭐 다른 조항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이폰 쓰면 안 되겠다. 녹취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파리 구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어떤 뭔가를 들어주지 않았을 시 뭐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라도 적어놓을 수는 있겠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레알에 나갈 때 일정 금액은 파리가 수락을 하는 것으로 뭔가 약속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의 추정. 하지만 어쨌든 은바페는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나갈 때 파리 입장에서도 이적료 수익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은바페 역시도 파리에게 이적료 수익을 안기려고 할 것이다. 이제 레알은 이 재계약을 하는 순간 은바페를 데려가려고 할 때는 이적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정도까지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제 은바페 선수가 이렇게 재계약으로 마음을 돌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일단 원하는 조건에 대한 합의가 끝난 것, 1년 연장의 바이아웃. 아마 이 부분이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은바페도 재계약에 열려있는 마음이 좀 생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네이마르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게 공공연히 알려졌잖아요. 근데 네이마르를 구단이 이제 방출하겠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렸고, 은바페 본인이 파리의 왕은 나야. 중심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복귀 결심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은바페가 생각 이상으로 파리 내에서의 혹은 프랑스 내에서의 이미지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바페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어쨌든 프랑스 내에서, 파리 내에서 떠나더라도 좋은 이미지로 떠나고 싶어하는 방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의 은바페 행보를 봤을 때 게다가 이번 1년을 잘 치르게 되면 파리 올림픽 또 유로 2024 그쵸. 예, 연달에 있죠. 프랑스를 위해서 또 파리를 위해서 은바페 선수가 굉장히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거든요. 1년을 잘 뛰게 되면. 그리고 그것까지 다 뛴 다음에 파리에게 이적료 수익까지 안기면서 본인이 원하는 레알 마드리드로 만약에 이적을 한다고 하면 많은 걸 챙겨갈 수 있죠. 많은 이미지도. 걸 챙겨갈 수 있고, 파리에서의 이미지도 은바페가 없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프랑스 내에서도 엄청난 스타로서 계속 은바페가 유지할 수 있는, 프랑스 무대를 벗어나서라도 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 배경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네이마르가 떠나는 순간 내가 파리 생제르맹에 누가 봐도 확실한 왕이 될 수 있다. 1년 더 해보자. 나 프랑스의 아이콘이야. 나 파리 아이콘이야. 나 파아. 그런 어떤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지금 딱 시나리오가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짜맞추는 걸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네이마르랑 안 좋았던 게 무슨 어제 뭐 이틀 전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고, 올림픽과 뭐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이제 은바페, 마크론 대통령 뭐 이렇게 한번 다루기도 했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네이마르가 지금 사우디 링크 있으면서 돌아온 게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은바페 선수 인디안 밥 받았잖아요. 그 사진을 못 봤는데 이강인 선수가 있었겠죠? 같이 했겠죠? 저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것만 봐가지고 이강인 선수 못 찾았는데, 그런 거 괜히 세게 때리면 또 삐지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한테 은바페 선수가 인디언 밥 맞고 싶어가지고
한번 맞아보고 야, 싶어. 나 이강인 한국에서 인기 미쳤는데 이강인한테 한번 네. 인디언밥 받고 과자 좀 받아야 되겠다. 예, 아마 이제 네. 이강인 음바페 그 시너지도 우리가 파리 경기를 보면 전술이 좀 정상화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음바페와 이강인이 잘 사이좋게 지내면서 한 시즌 동안 파리에서의 좋은 콤비를 또 이뤄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